40대 중반 정도 되면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회사 생활을 길면 5년, 짧으면 뭐 2년 정도?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불현듯 많이 들어요. 회사도 회사지만은 뭔가 나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40대에 대한 열의를 한번 태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근데 불안하죠. 이 제도권 내에서 뭔가 나가서 개인 사업이든 뭐 장사든 간에 자영업을 한다는 게 선실행이 없이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화이팅! 자, 안녕하세요. 정상입니다. 오늘 엄청난 특급 게스트를 모셨어요. 네네. 섭외 요청드리려고 제가 진짜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약간 브랜드 구매 대행을 진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유럽 구매 대행 유튜브인데 중국 업자들이 왜 자꾸 나오냐 댓글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구매 대행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꿀팁 풀어드리려고 오셨는데, 헬로우젠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전업을 하고 있는 헬로우젠이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저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것 같고. 정 사장님하고 15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15살 이요? 네, 올해 이제 48이니까 48이면 몇 년생이세요? 77년생이니까 제가 92년생이니까. 일일 PD님, 그렇게 보이세요? 누가 더 네. 어려 보여요? 그만하시고. 사장님도 어려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 메인 PD님이 푸셔가지고. 네네. 맞아요. 예. 우리 헬로젠 대표님이 네네. 그러면은 지금 40이 넘으셨어요. 며칠 있으면 이제 49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피부가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좀 나오면서 좀 머리도 좀 감고, 평소에 안 감는데. 아, 그래요? 네, 얼굴에 좀 로션도 좀 바르고 좀 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연세가. 있으신 이런 대표님들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뵌 적이 별로 없어요. 네네네. 네. 뭔가 또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온라인 커머스를 도전하셨던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본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생활을 20년 정도 했죠. 근데 이제 온라인 관련된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오프라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리점, 네. 이런 좀 오프라인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온라인 이런 또 실무적인 거는 좀 처음 도전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백화점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 쪽 관련된 일을 좀 20년 정도 했었어요. 중견기업에서 대리점 관리도 하고, 백화점 바이어도 만나고 다니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시장들을 20년 동안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했었죠. 실례지만은 계급이 어느 정도 돼요? 본부장. 본부장. 제가 요새 본부장님들이랑 얘기할 일이 많거든요. 만약에 회사 대 회사로 네네. 나갔을 때 네네. 보통 본부장님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퇴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퇴사하기 전에 이 온라인 커머스를 진행하신 거예요? 40대 중반 정도 되면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회사 생활을 길면 5년, 짧으면 뭐 2년 정도?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불현듯 많이 들어요. 회사도 회사지만은 뭔가 나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40대에 대한 열의를 한번 태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근데 불안하죠. 이 제도권 내에서 뭔가 나가서 개인 사업이든 뭐 장사든 간에 자영업을 한다는 게 선실행이 없이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가 이제 45살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 사표를 내고 바로 이제 사업자를 내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러면은 회사에서 조금 알아보고 계시다가 알아본 건 아니었어요. 그럼 그냥 돌연 퇴사를 하고 그렇죠. 예. 알아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두 가지를 결정을 하려고 했었죠.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만지고 뭐 고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기술을 좀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걸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제 브랜드 쪽 관련된 일을 했으니 온라인이든 유통 관련된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좀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은 도배를 배우려고 했어요. 도배를 하고 그 관련된 유튜브를 해갖고 뭔가 홍보를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찰나에 그 당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 많이 이슈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로 이제 들여놨던 거죠.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22년도 1월부터 시작한 거죠. 딱 만 3년 된 거예요. 내년에 4년 차네요. 오프라인에서 옷 관련된 일을 네, 하셨고. 맞아요, 그럼 맞아요. 지금도 옷 같은 걸 팔고 계신 거예요? 그쵸. 패션 관련된 스포츠 카테고리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이 가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구매 대행 사업이 네네.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일본 비중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배송 속도도 그렇고 해외 배송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일본이 깔끔해서 일본이 매출 비중이 대략 한 45%에서 50%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20%, 뭐 독일이 20%, 나머지가 호주, 프랑스, 뭐 영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배대지 운영하고 있던데 네네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나라를 다 하고 있으세요. 음. 이렇게 올라운드로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통은 물류는 사실 모여야 배송비도 낮아지고 제품 단가도 낮아지는 그렇죠, 건데, 지금 보시면은 뭔가 일본이 50%, 미국 20%, 독일 20%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면은 이게 약간 분산되는 효과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 하다 이제 일본을 이제 두 번째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품절이 이게 심해요. 거기서 놓치는 매출이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거의 뭐 50만 원이 날아간 적도 있었죠. 이게 만약에 뉴발란스 어떤 뭐 530 시리즈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일본은 품절됐지만 미국에는 다 있는 거예요. 또 미국에도 없는 거 보니까 독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하나의 통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아, 이게
패션 쪽을 유통을 하시다 음. 보니까 어쨌든 패션은 재고 품절 이슈가 상당히 크고 그죠. 예.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 일단은 구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예, 거다 예,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랑 결은 비슷해요. 저도 브랜드 상품 그냥 구매 대행하고 그런데 저는 카테고리가 보통 일반 공산품류예요. 저는 화장품, 전자기기, 생활용품 요런 건데 패션 명품 쪽은 저는 병행 수입만 보통 진행하거든요. 병행수 쪽으로. 왜냐면은 보통은 프리오더 하거나 이게 오더를 네네네네. 한꺼번에 브랜드사에서 가져오면은 조금 싸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면이 있는데 구매 대행으로 저는 조금 성향이 안 맞았던 게 패션 쪽으로 하면 이게 재고 품절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계속 휘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입고 계신 거 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패션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향상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지만 우리 수강생들한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패션이 패션 쪽을 조금 제거하고 공산품부터 먼저 팔아봐라.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판매가 됐을 때 돈맛을 빨리 봐야 되는데 돈맛을 보기 직전에 재고가 없어서 주문 취소하는 경우가 많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사라지더라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라를 많이 가져가는 거구나. 추가적으로 상품 소싱에서 등록할 때도 만약에 뭐 운동화라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240에서 300까지 나오고 미국은 220에서 320까지도 나와요. 240에서 300까지는 일본에서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렇게 등록을 하고 나머지 바깥에 있는 사이즈들은 플러스 옵션가를 더 갖고 그렇게 풀 사이즈로 등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초보 사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게 패션이라고 하면은 그 패션 브랜드사가 프랑스 브랜드다. 그러면 프랑스 브랜드면은 보통 프랑스가 제일 싸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보통의 일본 브랜드를 일본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일본 브랜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미즈노 아직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게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그게 꼭 일본만이 싼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상품은 미국이 더 쌀 때도 있고 그게 좀 다 틀려요 보면은. 그 나라 브랜드가 그렇게 싸다는 그건 고정관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데이터가 좀 쌓여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싸다 이런 게 다 그렇죠. 이제 보이시는 거네요. 웬만한 상품 품절 없이 다 이제 주문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놓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어가요. 벌써부터 꿀팁 풀어주면 드리면 안 되니까 네네. 우리 헬로젠 대표님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네네. 가져볼게요. 지금 실례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실까요? 매출은 5월달, 6월달이 이제 성수기인데 그때 1억을 달성을 할 뻔했어요. 할 뻔했다는 9천 언저리? 8천 중반까지 했는데 그래요? 예. 올해 쿠팡에서 정품 소명에 대한 이슈가 되게 심했어요. 월 초부터 이제 나이키에 대한 이슈가 쭉 몰려왔었고 하반기 있는데 아디다스 쪽으로 이제 왔었는데 제가 5월 달에 쿠팡에서 좀 삐끗했어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좀 못했고 그래서 좀 성수기 때는 8천 중반까지 진행을 했었고 비수기 때는 5, 6천 정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한 23%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나오시는구나. 네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쿠팡이 비중이 높으신 거예요? 지금은 탈쿠팡을 했어요. 쿠팡을 안 하고 있어요. 쿠팡에서 이제 계속 소명이 들어왔어요. 나이키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소명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늘 정직하게 소명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늘 FM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계정이 이제 정지가 된 거예요. 쿠팡에다 얘기를 했죠. 난 여태까지 소명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소명에 대해서 늘 FM식으로 정직하게 했다. 왜 나를 계정을 정지시키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답변이 다시 왔어. 자기는 실수다. 사과를 받았어 쿠팡에서.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묶이긴 했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넘겼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넘겼는데 이제 2차적으로 아디다스가 왔죠. 쿠팡 소명을 어디까지 했냐면은 영국에 있는 편집샵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산 거를 가지고 아디다스 소명을 했는데 쿠팡에서 얘기를 하기를 여기는 이제 정품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서 산 거를 제가 나이키를 소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스토어에서. 그래서 네. 나이키는 해준데 왜 아디다스는 안 되냐? AI식으로 이제 계속 동일한 답변만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디다스 영국에 있는 그 고객센터에다 채팅을 하면서 내가 여기 제품을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영국에는 여기 플랫폼도 싼 게 팔어. 혹시 여기 니네 하는 정식 거래처야? 니네 정품 혹시 공급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 거래처야.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녹화를 해서 그걸 보내줬어. 그래서 정품 소명 그릇까지 받았었거든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쿠팡에서 전체 제품을 소명을 하라고 날라와요. 그걸 또 버텼죠. 난 여태까지 똑같이 했어요. 한 번도 소명을 안 해본 적이 없고 늘 정직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안 받아주고 그로스 계정까지 연계 계정으로 묶어서 다 계정을 정지해버리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쿠팡은 졌고 그로스 계정을 살리고 다시 거기 이제 소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쿠팡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도 매출은 많이 리스크는 있지만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5, 6천 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쿠팡을 안 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히든 카드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브랜드 상품의 그 물건을 떼올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게 희소성이 있고 가치만 있다면 쿠팡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쿠팡을 안 한다면은 다른 플랫폼 어디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잘 나오는 데가 에이블리 제일 많이 나오고 네. SSG 스마트 스토어들하고 반란. 그러면 지금 사입 없이 다 구매 대행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로스 매출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 네. 중국 사입해서 다 구매 대행이죠 브랜드 쪽.
그러면은 지금 직원이 한 명. 그럼 발주하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발주 주문 처리는 제가 다 하고 있고요. 상품 등록. 보통 발주까지 가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 예.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못 맞아요. 넘기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 만나뵈면은 대부분이 가족 경영이에요. 저한테는 미쳤다 그래요. 저는 지금 다 남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믿고 하냐. 그러니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문제가 되면은 그때 어쩔 수 없이 털어가기도 해요. 어쨌든 사업을 키우려면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대략적으로 잡아도 돈 1,000만 원 가까이는 꾸준하게 벌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이익률로 따져보면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럼 어차피 구매 대행은 순수익으로 신고하니까 네. 세금도 많이 안 나오고 아직까지는. 그럼 일반 과세자예요, 간이과세? 일반. 아, 그로스 하시니까 어떻게 성장하셨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패션 쪽을 하겠다 해가지고 진행하신 건지 그 단계부터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 메인 카테고리는 스포츠 아웃도어. 처음에 이쪽 셀러분들 보시면 소싱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제 방식인데, 처음에는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뭐 스포츠 쪽에서 수영도 있고 골프도 있고 뭐 캠핑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등록을 다양하게 처음에 등록을 해봤어요. 하고 나서 매출이 잘 나오는 상품군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분이 만약에 수영이다 그러면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수영이라는 상품군이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상품군이었던 거예요. 수영에 대한 아이템이 보는 안목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쁜데, 이건 없었는데, 이런 게 있네. 그러다 보니까는 주문도 나오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이지. 그러다 보니까 수영이라는 아이템을 A부터 Z까지 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 판매처에 있는 거를 그냥 다 등록하시죠? 그렇죠. 등록할 때는 그냥 네. 직접 다 수기로 수동으로 등록. 수동으로. 네네. 그렇게 등록을 하면은 쪽 분야에 대해서는 신상품 나오는 게 언제 나오는지, 이 제품은 어디에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다 그려져요. 그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상품이 나오는 스텝만 맞춰도 소싱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것만 등록해도 뭐 이걸 다 분석해서 그거를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그렇게 하나에서 A부터 Z까지 싹 등록한다. 제가 지금 약간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강의를 막 듣고 시작하긴 했는데 2019년에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구매 대행의 로직 정도만 하루 만에 가르쳐주고 그럼 듣고 나면은 배대지 써갖고 하는 건 알겠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거는 국내 수요만 찾아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것들을 다 등록해보자. 그래가지고 점점 보이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좀 약간 20년 동안 했던 그 감은 알고 있었고 근데 거기서 그럼 거르는 거 없이 다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어떤 게 팔릴지 모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CS가 와도 다 답변해 줄 수 있고, 진짜 전문가 아닌 전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초보자 입장이라면 패션을 하고 싶어.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일본이 가장 편해요. 라쿠텐 소싱이 제일 깔끔해요. 라쿠텐에 보면 이제 정품을 소명을 할 수 있는 스토어들이 많지는 않은데 스포츠 카테고리에 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있는 상품만 전체적인 걸 한번 다 등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일본 구매 대행이라는 게 미국이나 중국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쿠텐이 결제가 가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두 가지 쪽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 나이키, 아디다스가 원래는 이제 결제가 안 된다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직접 결제 다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밴으로 돌려서 하면 다 돼요. VB 돌리고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그걸 밴을 돌려서 하면은 아디다스, 나이키 결제가 다 돼요. 네. 일본 일반 스토어들이 결제가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결제를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 결제가 되고 있고, 저도 기존에는 결제 대행을 많이 맡겼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 건 맡길까 말까 정도. 잠깐만 홍보를 해도 되나요? 네. 이렇게 결제가 안 되는 경우에 네. 정군 로지스틱스 배대지에 결제 대행을 오픈했어요. 일본 창고 오픈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배대지도 저희 전국에 제일 싸거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라쿠텐에서 네네. 어떤 거를 해야 돼요? 그냥 패션에 있는 거 다 긁어요? 만약에 수영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영과 관련된 아이템들 다 차서 오리발부터 수영복, 수영모 그쪽을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보시면 돼요. 구매 대행 업자들이 하듯이 그냥 뭐 통계나 애널리틱스 확인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일단은 내가 다 해본다는 마인드로 진행을 그렇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압축을 한 거예요. 기존에 여러 가지 등록을 했는데 이 상품군이 매출이 나와. 네. 그 상품을 집중적으로 파보는 거죠. 좀 확률을 점점 좀 줄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소싱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방법일 수 있는데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뭐 계절적인 감을 또 제외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름인데 겨울 걸 할 수는 없고, 겨울인데 지금은 여름 걸 할 수 있는 거, 그거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계속 소싱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저는 신상품 나오는 거 계속. 그러면 그 뭐 라쿠텐이나 일반적인 편집샵에 신상품이 떴다. 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매달 등록을 해준다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정리해 두신 것도 있을 거고. 네네.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근데 직원분이 있기 때문에 전 링크만 보내주거든요. 가격만 설정해주고 거기 들어가서 이미지 다운받고 설명이나 다 해서 그거를 하루에 30개, 40개 등록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맞춰주려고 하면은 저도 그만큼 매일 그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패턴입니다. 저는 항상 그게 좀 문제라고 봤어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초보 사장님들의 최고 문제는 자꾸 정보만 보고 허덕거려. 공부는 겁나게 열심히 해요.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거 보면 그걸 보면은 그냥 학문 같아요. 학문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별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별 내용 아니에요. 아닐 수 있는데 요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하셨을 때 매출이 나오고 계시니까 너무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일본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전 세계 편집샵이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그 편집샵에 있는 거 올리면 당연히 팔리죠. 브랜드 상품들은 브랜드에서 광고를 다 해주는데 저도 같이 동참을 저는 병행 수입 쪽만 계속 패션 쪽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매 대행으로 하려고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사님들도 지금 패션 쪽 하는 분들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편집샵이나 거래처를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전부 다 들고 들어오는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네. 우리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소싱이 아니라 매출이 올라가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출이 올라가면은 위기 상황도 있었을 거고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기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좀 내부적인 요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부적인 요인, 네. 어떤 플랫폼에 대한 그런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고 내부적인 요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연세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문제되는 건 있었나요? 하루에 화장실을 4번 가요. 아침에 2번, 오후에 2번밖에 안 가요. 많이 안 가시는 건데? 근데 그게 반대로 보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 참아요 그냥. 구매 대행, 해외 대행 엉덩이심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이에요. 매일 오시면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참아요. 왜냐면 업무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아침에 하다가 주문 처리 여기까지만 하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요거만 한 번 더 하고 가자. 주문 처리 다 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또 배대지 입력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엉덩이심을 많이 기르는 게 어떻게 보면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고 주문 처리 이 플로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엉덩이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만큼 어떻게든 인내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업무를 하신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몸이나 나이 때문에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조심은 해야겠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나라를 많이 지금 섬령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그 나라별로 특징점을 좀 얘기해 특징이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미국 내륙 배송 기간이 뭐 일주일 뭐 열흘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배송 대행지를 동부 서부를 나눠 갖고 약간 그런 좀 차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부, 서부, 전국 로지스틱스 다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환급되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따져서 쓰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잘 체크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난 독일에서 했는데 이게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트래킹 번호가 중간에 나라를 건너면서 트래킹 번호가 바뀌어. 독일은 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트래킹 번호도 나오지만 좀 깔끔하게 뭔가 딱 떨어지게 나오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찾아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일본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깔끔해요. 배송 기간도 좀 짧고 12시까지 주문하면은 그날 출고해서 그 다음날 배대 도착했고 평균 일주일이면 다 배송이 완료되고 뭐 이런 라쿠텐에 있는 포인트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걸로 이제 개인 쇼핑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라쿠텐은 결제를 하면 포인트가 계속 쌓이나요? 그렇죠. 프로모션 기간이 있어요. 뭐 9배, 10배 포인트 쌓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뭐 20%까지 포인트 쌓일 때도 있고. 그럼 포인트로만 해도 엄청나겠는데요? 엄청나죠. 네. 그러면 그걸로 또 발주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만약에 ABC마트가 직접 결제가 안 돼요. 포인트로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좀 팁들이 좀 있죠. 호주 쪽은요? 호주 쪽 관련된 거는 그냥 어그 쪽만 하고 있어요. 영국은 좀 어때요? 저는 원래 영국 구매 대행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브렉시트 이후로 거기 있는 배대지 법인들이 다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단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단가가 제일 비싸요. 그런데도 영국을 조금씩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국이 스포츠 쪽은 특히 축구 관련된 것들은 되게 다양해요. 사이즈 체계도 틀리고 재고도 훨씬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 기준으로 소싱을 또 많이 해요. 그러면 영국 기준으로 소싱하고 나서 나중에 판매가 됐을 때는 일본이나 이런 데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죠. 동일 품번이라고 하면은. 소싱 당시랑 발주 당시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거의 많은데 많죠. 이게 브랜드 상품은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엄청난 포인트긴 네,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나라를 취급해서 하면은 품절 이슈도 많이 상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상세 페이지 뭐 상단 이미지에다가 일본 느낌 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전 세계를 어우른다는 느낌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일본에서 오는 줄 알고 샀는데 왜 이거 미국에서 와요라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고객분들은. 예전에는 일본 구매 처음에 했을 때 이제 일본 풍 나게끔 뭔가 이렇게 컨셉을 만들고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정품인 것만 좀 안내를 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패션이라는 카테고리는 반품 이슈도 많고 사이즈 이슈도 많고 네네. 이게 CS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네. 진상도 많을 것 같고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계세요?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중국 구매 대행 할 당시는 전화가 오면 가슴이 막 털컹털컹 그랬었어요. 물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 오는 것 자체가 되게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지금 중국 제외하고 하고 있지만 거의 CS에 대한 뭐 이슈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주문이 들어와서 그 주문 처리를 해외에다 결제하고 나서 바로 고객분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카카오톡에 이제 멀티 프로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카카오톡을 이제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 내용이 이제 고객님이 주문하신 상품명, 사이즈, 상품 이미지, 배송 기간을 같이 보내드려요. 굳이 뭐 CS에 대한 거는 배송문이 가끔가다 전화 오는 거? 근데 CS에 대한 부분은 하루에 한 통도 안 올 경우도 있어요.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즈 미스에 대한 부분은 단순 변심으로써 그에 대한 리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요. 해외 왕복 기송비가 많이 드니까. 네, 진짜로 막 사이즈 불량이다 해서 이거를 판매자 귀책으로 접수하는 경우는 한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보 사장님들은 진짜 그런 걸로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사실 문제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CS에 대한 뭐 문제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전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중국도 하고 다 해봤지만 중국의 그 퀄리티 문제, 허구한 날 그냥 진짜 이거 물건이 이상해요. 저희는 지금 물건이 이상해요는 없잖아요. 좋은 물건을 파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이쪽 브랜드 쪽 상품을 사는 이유가 국내에 없거나 사이즈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러닝 관련된 키워드가 엄청 세잖아요. 맞아요. 진짜 러닝하고. 여의도 가보면 러닝족들 겁나 많아요. 제가 원러닝이라는 브랜드를 A부터 Z까지 다 등록을 했어요. 일본 네. 거 싹 등록하고 유럽이랑 미국 쪽 싹 등록을 했는데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 이슈하고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국내 사이즈가 이제 빠지고 어느 정도 그 시점에 대해서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을부터 등록을 했지만. 패션 쪽은 시즌이 조금 더 반응이 좀 느릴 때가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국내의 이런 통계 수치를 활용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먼저 등록을 해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상품이 어디에 가면 있다는 그 지도를 내 머릿속에 그려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적지만 경험이 실력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패션이면 트렌드를 읽어야 되니까 뭔가 통계 트래픽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업무를 하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소싱을 하고 이런 걸 봐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되게 게 민감하죠. 패션 흐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 런칭했대더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니가 아디다스 복싱화를 긴 거를 신고 나서 그 이슈가 됐는데 판매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부터 잘 나갔던 상품이에요. 이슈가 되긴 하지만 그게 폭발적으로 올라오거나 막 안 나가던 게 2, 30개 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상품 한 개 가지고 매출을 많이 내고 이런 거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왜 우리는 그냥 너의 물건 파는 위탁 개념이니까 네네. 애초에 물건을 많이 깔아놔야 조금씩 거기서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네요. 특별하게 뭐 잘 나가는 효자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럼 패션 명품 이쪽 카테고리도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상품을 많이 깔아내야 되는 건 매한가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례적인 조건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잘해야 그것도 할 수 있지. 초보 사장님이 뭐 한 개 제품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띄워가지고 판다는 게 그것도 브랜딩이 다 돼 있는 건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요새 ESM 같은 경우에는 2,000개로 최대 상품 개수가 맞아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 사업자의 최대 맥스가 2,000개인데 맞아요. 그럼 이걸 상품 개수를 어떻게 관리를 좀 하세요? ESCM 쪽은 이제 계정이 두 개다 보니까 A 계정 G마켓에 2,000개, 다른 상품을 옥션에 2,000개, B 계정에 G마켓에 2,000개, 옥션에 2개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사업자는 2개 운영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교체되지 않게 비중이 많지 않아갖고 그쪽 플랫폼은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에이블리 반란 이쪽은 최대 상품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없어요. 특별히. 없어요? 네, 규정은 없어요. 아, 그럼 한 개 사업자로도 가능하네요. 네, 한 개로 충분합니다. 등록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0% 수동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고 넥스트엔지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 불러와서 이제 그걸로 쫙 이렇게 벌려지는 거죠. 네네. 어쨌든 반란이 에이블리 다 되니까. 네. 저희 수강생들도 다 넥스텐이 쓰거든요. 네. 넥스엔지 프로그램인데 오류도 없고 대응도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금액이 싼 게 저는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금액도 싸죠. 그런 건 관계자세요? 전혀 없습니다.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관계자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추천이 내 정사장 쓰시면은 아. 2달 무료 쓰실 수 있어요. 네. 그 대표님이랑 저랑 비슷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도 겹치고 여러 가지 다 겹치니까 네네.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네.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9시 오자마자 이제 출근해갖고 관련된 문의사항 들어온 거 관련돼서 뭐 CS 같은 거 뭐 1시간 정도 처리를 하고 나서 제가 점심을 좀 늦게 먹어요. 한 2시 정도에 먹거든요. 그 전에 다 주문 처리를 최대한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로스 쪽을 좀 많이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시간은 이제 그로스 쪽에다 할당을 많이 하는데 그 전에는 다 상품 소싱이라든지 쪽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퇴근은 거의 9시 정도? 거의 그 패턴으로 주말에도 그렇게 돌아가요. 안 쉬세요? 근데 이게 이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가 밀리면은 그 다음날 스케줄이 완전 꼬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문 처리를 해놔야지만 이게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카테고리가 달라서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재고 품절 이슈가 별로 없는 카테고리다 보니까 네네네. 고객은 왕이다가 아니라 음. 고객은 그냥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고객한테 배송이 늦게 되든 뭐든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맞아,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빨리 보내드려야 되고 고객이 왕이니까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그냥 소모되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랑 한번 진상이 들어갖고 싸우면은 그것 맞아요. 때문에 하루가 망가지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다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고객을 많이 만드는 게 맞지만 진상을 많이 만들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진상이랑 대화 안 하고 그 시간에 소싱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저는 직원분들이 해주니까 그나마 그런 진상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초반에 사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이템에 집중한다거나 사람에 집중하게 되면은 진짜 이 비즈니스 자체가 괴로울 수 있는데 예. 근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CS도 적다고 하시고 그 종목 자체를 잘 잡으셔가지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진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신고 있는 신발을 반품 보내고 뭐 나 안 신었다 이렇게 하고 막 거기에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에너지 낭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퇴근하시고 네네. 그게 일상이시네요. 네. 다 똑같죠. 마지막으로 40, 50대 분들이 새로운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에게 성공하신 산 증인이신 거잖아요. 좀 많이 부족. 네.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그 정도 매출을 내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가 있는지 네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뭐 동기부여 같은 게 있으신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이제 20년 동안 했었고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위에 컨펌을 받아야 되고 그 유관부서 협업을 받아서 일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 개인 사업 질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많이 느낀 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서실에서 시작을 하고 한 칸짜리 공유 오피스에서 하고 사무실을 좀 넓게 갔어요. 그 사무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해. 직원이 뽑히게 되고 또 직원한테 뭔가를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먼저 뭔가를 어렵지만은 지르고 그거를 그 안에 채워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좀 들어요. 저도 이게 사업하면서 너무 올해 한 해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도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그냥 사업만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또 대표님 뵈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결이 그래도 정 사장님하고 부족하지만 많이 좀 비슷했던 부분에 대해서 게스트로 이렇게 섭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제가 지금 패션 하시다가 그로스를 하는 이유에 네. 대해서도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쿠팡을 안 하고 나서 해외 구매 대행 어느 정도 왁구를 잡는 게 어떤 뭐 좀 목표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달성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벗어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내 일을 누군가가 하게끔 하는 거고 제 역할은 이제 그로스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개인적인 목표가 좀 있어요. 2025년도에는 저에 대한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은 사무실이 딸린 60평 창고에 제 브랜드가 달린 간판이 있고 거기 앞에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지게차. 비싼 2천만 원대의 고가의 지게차가 서 있는 게 제 모습이에요. 2025년도. 개방 옆에 창고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싸요 생각보다. 저도 그 뭔가 구매 대행은 여기서 내 물건도 못 보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실물적인 거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는 지금 매장도 하고 있고 창고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 세계에 창고를 만들게 되고 내가 임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꿈이 누구든 다 구매 대행업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RPG 세계가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로스는 이제 시작한 지 한 4-5달 됐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패션 상품 병행 수입 저희도 나이키랑 이런 거 취급해요. 저도 해보고 싶은 그쪽 분야예요. 예. 이거는 갖고 와서 괜찮겠다는 생각 드는 상품들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 조금 좀 싸게 들어와가지고 브로스에 넣으면은 그 다음날 바로 배송하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금방 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내년도 목표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참고 있으시면 저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그럼요. 그러면은 뭔가 뜻깊잖아요. 저와의 약속도 되는 어떤 영상인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우리 대표님 잘 되시는 거를 꼭 취재해가지고 저의 영광이죠. 박제를 해야 또 잘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저녁 때 자기 전까지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되게 좋은 법인 것 같아요. 나이는 되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46살에 시작한 거죠.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지만은 꾸준하게 엉덩이 힘 기르셔갖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로젠 대표님 유튜브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